안녕하세요. 맥키네이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며칠 전에 이제 하이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램시마, 그러니까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 회복 관련되는 부분이 좀 잡혀 있는데요. 자, 향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약가 인하 관련되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틈에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램시마 순 가격 하락, 일회성 이슈, 미국 매출 빠진 셀트리온 괜찮나? 이런 타이틀로 이제 아침에 이제 기사가 일찍 나왔어요. 자, 하이자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인플렉트라, 이제 램시마의 미국이 이제 상품명이죠. 이 매출액이 3분기에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2분기 램시마의 매출액이 무려 81%나 감소하면서 위기론이 이제 불거졌으나 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화이자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예, 요게 이제 2분기 이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우리 그 언론사에서 공개됐던 기사에서 2분기가 좀 충격적으로 이게 81% 빠졌다고 했잖아요.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이제 PDP 파일에 보시게 되면 partially offset 이 primarily by lower revenue for 해가지고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82%가 이제 다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lower net price as a result unfavorable change in 뭐 채널 믹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약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램시마 시장 자체의 어떤 경쟁 강도가 굉장히 뭐 강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돼 있던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약가가 계속 이렇게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실적당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인플렉트라가 이렇게 돼 있죠. 인플렉트라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2분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이제 하이자 입장에서 빠지고 있는 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팍스로비드입니다. 이 코로나 관련되는 뭐 경구용 치료제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작년도에 거의 뭐 8조, 9조, 뭐 10조 이렇게 되던 부분들이 거의 98% 빠지고 있어요. 뭐 3분기 때도 이제 팍스로비들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월드와이드로 이제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 월드와이드로도 보면 한 46% 빠지는데 요게 이제 미국 쪽이거든요. 미국 쪽인데 이제 2022년도 이제 2분기 때 대비해 가지고 거의 81%가 빠집니다. 81%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요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3분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근데 참고로 이제 이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가가 무려 고점 대비해 가지고 고점이 이제 한참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팔았지 않습니까? 61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30달러 가니까 반토막 나 있어요, 지금 주가가. 셀트리온은 이제 뭐 한 7, 80% 이제 빠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하이자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시젠의 인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실적단이 앞서 보여드렸듯이 뭐 팍스로비드라든지 이런 뭐 백신 매출이라든지 치료제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향후의 어떤 성장 동력 어떤 기대가 묻어나는 실적들이 이제 막 빠지니까 주가가 뭐 기본적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백신 수요 관련되는 부분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여기는 고점이 한 500달러 정도였으니까 지금 거의 9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더나도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고 향후에 이제 이 돈 번 가지고 이제 미래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여기는 거의 뭐 90% 가까이 빠져서 좀처럼 못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글로벌하게 이제 모든 회사들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빠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을 그 내용에서 이제 보면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한 14% 그러니까 뭐 2분기 때 81%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분기 때 회복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그 하이자의 어떤 실적 보고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을 이제 국내 기사가 이제 이야기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램시마의 어떤 누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13% 빠진 1억 한 2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한 2천 뭐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어떤 이제 매출 정도 있는데 램시마는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미국 쪽에 진출해서 하이자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램시마 이제 SC 그 진펜트라는 이제 직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자를 통해서 판매를 해 왔는데 초기에 좀 이제 램시마 판매가 좀 안 되었을 때 여러 이제 하이자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과 뭐 PBM 등재라든지 이런 뭐 논란들도 있었고 미국 시장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연유에 있고 그 이후에 이제 PBM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장을 좀 해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는 이제 2분기 때 확 달라졌다는 거죠. 81%가 빠졌으니까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 하이자 측의 설명은 순 가격 하락이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경쟁 강도가 세져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물량이 빠진 게 아니라 가격의 어떤 하락, 점유율은 이제 30%로 변동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은 했습니다만 2분기 때보다는 뭐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사실은 뭐 가격 경쟁이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출시되어 있는 약물이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빠지니까 마진이 이제 빠지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분기 들어서는 램시마의 매출액이 2분기보다는 회복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2분기 어떤 부진을 일회성 이슈로 뭐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만 미국 정부가 이제 뭐 IRA 관련되는 부분들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압박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뭐 그 2021년도부터 가격 그 약가 인하 때문에 중국의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들이 엄청나게 이제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겪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입장을 도용하기 위해서 약가 문제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60년 만에 이제 처음 시행된 약가 인하 협상으로 2026년도부터는 이 IRA 적용된 약가 인하 대상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IRA 관련해서 이제 적용되는 의약품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제약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 감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모멘텀들을 계속 살피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 이제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나름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진펜트라가 직판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내년부터 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출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제 매출 전망들을 계속 살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상황에서 오늘도 242,616주 그래서 장중에 지금 체결이 7만 주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15만 원대를 못 넘고 있죠. 어제도 이제 살펴보면
계속 이제 수급상에서는 이제 뭐 장기 투자자들도 이 자사주 매입 기간에 계속 이제 파는 흐름으로 시장 대응을 하면서 자사주가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의 흐름들은 조금 이제 제한적입니다만 상방으로 좀 못 가고 있는 아쉬움들이 거의 지금 옆으로 플랫형으로 2주 가까이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상방으로 좀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날짜로 보면 거의 이제 8일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화요일에 있습니다만 양봉이 하나 나와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가서 15만 원권 윗단으로 가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이게 이제 좀처럼 잡히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3일 동안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 좀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계는 장중에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좁은 흐름에서 주가 흐름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장중에는 어제도 한 15만원대, 오늘은 15만원대도 터치는 안 한 상태에서 14만 9천원대에서 그냥 플랫형으로 거래량도 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계속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에는 이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면서 15만원대 윗단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